네, 저희가 총선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들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키워드를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키워드를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도 개양을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고 또 특히 컷오프된 인물들의 반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님, 현재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조금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지금 공천 심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이 순차적으로 경선을 누가 할 것인지 1차, 2차, 3차를 나누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에서는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공천. 이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역시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시스템 공천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을 하게 되면 비명이냐 반명이냐 이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조용한 이 공천이 된다는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덕성 심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이 컷오프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컷오프를 많이 하게 되면 또 논란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시스템 공천에 또 허점이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심을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왜 발표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기자님? 예,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이 최고위원회로부터 이 공천과 관련된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빠르게 이 발표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설득하는 데에 좀 더 유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득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대하는 인원이 너무 많고요. 특히나 이 선거법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2소위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심상정 의원과 이 이탄희 의원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신 병립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하기가 좀 쉬웠던 거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과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마냐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비례연합정당을 하더라도 20석 정도 예상되는 확보 의석 중에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고 과반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56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에서 이제 기준을 강화를 하겠다, 사면 복권을 받아도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공천 신청이 마감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 이제 공관위가 이제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그 공천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그동안 말하자면 좋은 성적을 거뒀던 지역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민 참여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이제 5대5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이른바 험지라고 표현하는 좀 어려운 지역은 여론조사 80과 당원조사 20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쟁력을 이제 어떻게 더 이제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논란은 아마 이 국민의힘도 이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컷오프를 좀 하게 될 텐데 컷오프라는 입장에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칼자루를 또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당무 기여도 평가도 하고 이런 점에서 얼만큼 말하자면은
반발을 줄이면서 컷오프를 시켜내고 신진 인사들을 여기에 이제 투입시킬 수 있느냐,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예. 요 상황 관리를 이른바 용해권이라고 하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과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했던 인재 영입했던 분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이제 재배치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물밑 조율을 통해서 잘 배치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평론가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에 대한 발언, 이게 위성 정당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 실제로 똑같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왜 60여일 남겨놓고 이걸 했느냐. 과거와 똑같은 건데, 다만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우리 5천만 국민의 대의제를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화시키는 이른바 공적 제도의 영역인데, 이걸 너무 사적 이른바 부분에서 너무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하자면 정치가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오랜 기간 가면서 굉장히 정치권의 혼란을 빚은 점,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위성 비례정당, 결국 우리가 늘 얘기했던 말하자면 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거, 이 점은 참 정치권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의 상황을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뭐 제3지대 그리고 진보 진영도 뭐 합당이나 연대로 총선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했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이 이렇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중텐트로 끝날 거냐 아니면 빅텐트로 펴질 것이냐, 이게 좀 하나의 관건인데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중텐트까지는 아무런 제약과 어떤 갈등이 없이 갈 거로 봤어요. 그런데 예. 이게 지금 빅텐트는 고사하고 중텐트에서 벌써 지금 이렇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여기 핵심적인 사안은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인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제3지대와 새로운 미래라는 이 당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중심에 서느냐, 후방으로 빠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내용의 이제 근원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중텐트 쳤을 때 마지막 빅텐트를 쳐야 하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꺼내놓은 이런 말하자면 논쟁적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결국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기 주도권 싸움으로 이합 집산하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딱 인식되는 순간 제3지대의 가치는 사라진다. 그래서 얼만큼 국민들이 정말 양당 패회 독점에 대해서 싫어하는 목소리들을 자신들이 가치적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중심을 둬야지,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에 서고 누가 좀 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제3지대 앞으로의 역할도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시선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의 그 상황만 두고 보면 소텐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이 제3지대에서 연합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 마지막에 그 결합, 요것이 이제 주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가기 위한, 빅텐트로 가기 위한 조건들은 한 3가지가 됩니다. 예. 지금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빅텐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지지율인데,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게 나면은 서로 합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준석 신당, 소위 그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이 빅텐트가 가능해진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당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탈을 어느 정도는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탈한 의원들이 신당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신당으로 가서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인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분과 두 분과 함께 정당별 총선 준비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